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작년에 사표를 수리해달라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지금 국회에서 탄핵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게 안 되지 않느냐라고 거절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러자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 측은 사실이 아니다. 탄핵 이야기는 꺼낸 적이 없다라고 전면 부인했는데요. 조금 전 임성근 부장판사 측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녹취록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조금 전 공개한 사항, 저희 임성근 변호사 판사의 변호사 측으로부터 녹취 파일과 녹취록 전문을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오늘 김지의 돌직구쇼에서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사람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맞다면 지금 대법원장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셈이 되기 때문에 논란은 일파만파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잠시 후에 들어보시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뉴스 속보를 전해드려야 되는데 잠시 후에 오늘 저희 김지의 돌직구쇼에서는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 국민을 상대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 이후로 탄핵 이야기를 했는지와 관련돼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의혹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 생방송 직전 저희 채널A 기자가 임성근 판사 측으로부터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화를 나눴던 작년 당시의 녹취록과 녹취 파일을 제공받았는데요. 저희들이 그 녹취 파일을 분석해본 결과 탄핵 얘기는 꺼내지 않았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어제의 전면 입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녹취록에 따르면 드러났습니다. 이 녹취록에 나오는 인물, 그 목소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맞다면 대법원장이 국민을 상대로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저희들이 보도해드리는 이 녹취록 파일 내용이 공개되면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는요, 일종의 돌발 상황인데요. 조금 전 임성근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작년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사표 반려 관련 대화 녹취록과 녹취 파일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어제 해당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녹취록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 같은 입장은 사실이 아닌 것이 됩니다. 거짓말이 됩니다. 잠시 후에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신문부터 보시죠. 동아일보, 정부가 오늘 수도권 공일 개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역대급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는 내용입니다. 잠시 후에 기다려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일면 헤드라인이 대법원장이 거짓말 논란 쉽사였다는 건데 이 기사는 조금 전 임성근 부장판사의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에 기사입니다. 임 판사는 탄핵 얘기했다. 이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나 탄핵 얘기 안 했다. 라는 진실공방. 오늘 새벽 5시까지는 진실공방 상황이었고, 아니 오늘 오전 9시까지는 진실공방 상황이었는데 조금 전 임 판사 측이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그 녹취 파일엔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 얘기를 분명히 꺼냈습니다. 즉 김명수 대법원장의 나 탄핵 얘기 안 했다라는 말이 사실이 되려면 이 녹취 파일이 조작됐거나 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람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셈이 됩니다. 잠시 후에 오늘 집중적으로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는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 거짓말 의혹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오늘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신문은 한겨레 신문입니다. 민주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퇴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보편적 지원, 선별적 지원 함께하겠다라는 것에 반기를 들었다라는 이유가 사퇴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아직까지 입장 변화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그가 새로운 아마존을 찾아 떠난다.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조스가 CEO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김진의 돌직구쇼에서는요, 당초에 예정됐었던 이슈를 좀 긴급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덜 중요한 뉴스들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조금 전에 저희 채널A 취재진이 확인한 내용부터 오늘 심도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 논란, 오늘 긴급 뉴스 속보로 돌직구쇼에서 상세하게 집중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 분석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박정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단언컨대 오늘의 톱뉴스는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입니다. 함께 하시죠. 대법원장, 판사들을 대표하는 최고 자리입니다. 치프 저스티스, 영어로는 흔히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가려내야 할 판사들을 대표하는 자리가 바로 대법원장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의미로도 사부 요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대법원장이 개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톱뉴스 주제는 저희가 긴급하게 이렇게 바꿨습니다. 대법원장 녹취록 공개. 임성근 부장판사 측이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조금 전 공개를 했습니다. 녹취록 내용 저희가 상세하게 보도해드리고 녹취 파일, 오디오도 여러분들에게 남김없이 편집 없이 전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직전까지, 그러니까 오늘 9시 정각까지 그때까지의 상황부터 함께 짚어보면서 오늘 차분하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녹취 파일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대법원장이 부장판사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톱뉴스였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작년 5월 임성근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찾아가서 사표를 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판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 사표를 수리해 주십시오. 그러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발언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의혹이 사실이었다면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하고 어찌 보면 입법부를 견제해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집권 여당의 판사 탄핵에 보조를 맞추면서 소속 판사의 사표를 거부했다라는 의미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논란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어제 즉각 김명수 대법원장 측은 이 보도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임성근을 만났지만 사표 제출 정식도 아니었고 탄핵 문제로 사표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라고 의혹을 전면 거부합니다. 자, 그러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3시간 후 임성근 판사 측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발표합니다. 김 대법원장은 여러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할 땐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못하게 되지 않느냐. 비난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분명히 사표를 반려하면서 국회에 탄핵 이유를 들었다라고 입장을 밝힙니다. 그러자 대법원은 입장 없다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조금 전 임성근 부장판사 측이 녹취록과 녹취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그 녹취록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런 걸 생각해야 되잖아.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은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 부장은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 받았잖아.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건 또 다른 상황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건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라고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추측되는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인물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잠시 후에 임성근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이 녹취록 오디오 전문을 하나의 편집 없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측은 탄핵 얘기를 한 적 없다라고 어제 분명히 밝혔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법원장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서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은 대법원장의 발언인데 저게 사실이겠지. 조선일보 보도 등이 거짓이겠지. 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이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이 아직도 사실이라면 임성근 부장판사 측이 제공한 이 녹취 파일이 조작됐거나 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니어야 김 대법원장의 말이 여전히 사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다른 가능성 있습니까 혹시? 글쎄요. 조금 이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녹취 파일 자체를 듣게 되실 텐데 글쎄요. 제가 들었을 때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임성근 부장판사 측에서 변호인이 이 파일을 공개한 것 자체도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공개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 탄핵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표 수리할 수 없다 이런 취지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었죠. 그리고 3시간 뒤에 바로 임성근 판사가 그렇지 않다 탄핵을 했다 이렇게 인지를 해서 사실상 어제까지만 진실 공방 양상이었습니다. 사실 그것만 해도 많은 판사들이 대법원장과 부장판사가 진실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참담하다 이런 이제 심정이었던 건데 오늘 아침에 녹취록이 공개됐죠. 녹취 파일이 나왔고 그 파일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제가 이렇게 녹취록을 봐도 탄핵 얘기를 무려 5차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탄핵 얘기를 5번, 탄핵이라는 단어를 5번 언급하면서 특히 중요한 건 자신은 탄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지만 정치적 상황이 있다. 그건 다른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법관의 독립성을 보호해야 하는 대법원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최우선의 가치를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큰 파장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까지 논쟁은 임성근 부장판사 이제 오늘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이제 투표를 할 텐데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탄핵하는 게 오히려 법관의 독립성을 다시 또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 속에서 과연 대법원장이 침묵하는 게 맞느냐 지금까지 논쟁은 그거였지만 이제부터는 대법원장이 그냥 침묵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국회의 그러니까 입법부의 탄핵에 동조 내지는 협조한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오히려 법관의 독립성을 오히려 대법원장이 나서서 침해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 이제 전혀 새로운 이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해명을 할지 지켜봐야겠지만 상당히 법원 내에서부터 이 문제가 굉장히 크게 불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논란은 두 가지입니다. 대법원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과 두 번째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미 작년에 민주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탄핵을 이유로 소속 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여당과 보조를 맞추느라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했다라는 논란도 이 두 가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임성근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 그러니까 이 녹취록은 작년 5월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수리해달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찾아가서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 탄핵 이유를 들며 사표를 반려했다는 그때 그 상황을 녹취한 녹취록이 될 텐데요. 지금부터 그 녹취록을 한 자도 빠짐없이 한치도 편집 없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와 같은 뭐 법률적인 그런 것을 자체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라고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보고 지난번에도 얘기하면서 나는 사표를 내는 건 낫죠. 내가 그에 관해서는 아닌지 고민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정치적 상황을 잘 보고 그거 똑같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전에 나오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게 되나요? 그리고 게다가 민주당 경우는 이제 이거 사실 얼마 안 남았고 그 1심에서 무죄를 받았잖아. 내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그래도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또 다른 문제니까 탄핵 이야기 꺼내지 못하게 그냥 왜냐면 참 수리본 탄핵 이야기 못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그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임성훈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작년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 상황 여러분들 녹취록으로 들어보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잠시 후에 녹취 파일 들려드리겠고요. 주요 내용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패널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 텐데 박정환 대변인, 네. 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이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탄핵을 논의하던 거론하던 한창 그때 당시 작년 상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말인즉슨 녹취록대로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여당의 탄핵을 눈치 보느라 소속 법관의 사표 수리를 반려했다라는 얘기가 되고 더군다나 대법원장 본인도 여당에서 추진하는 판사 탄핵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여당의 눈치를 보느라 임 판사의 사표를 수리해주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 등장하는데요. 자, 이거 무슨 문제입니까? 글쎄요,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갔는지 참담하고 좀 울컥하기도 해서 웬 아침부터 심파냐 시청자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지만 말씀드려야겠어요. 저는 그래도 한때나마 공직에 좀 있었는데 아직도 태극기를 보고 아직도 어딘선가 애국가를 들으면 가슴이 울렁울렁 거려와요. 이런 나라에 사법부를 책임지고 있고 상권이 분립되어 있는 이 나라의 대법원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어디 행정관만도 못한 저런 생각을 그리고 어디 정치권에 눈치 보면서 이력서 내밀어 놓고 혹여 나 불러주지 않나 눈치 보고 있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이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굉장히 참담하고요. 이건 뭐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대법원장 탄핵이 아니라 스스로 먼저 거취를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저렇게 대법원장과 부장판사 사이에 있는 사실을 녹취를 해야 되는 이런 현실이고 각 정부 부처마다 상관과 부하가 서로 믿질 못해갖고 기록을 남겨야 되고 검찰 내에서 총장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부하 직원이 서로 징계하니 마니 이런 나라가 됐는지 저는 정말 오늘 아침 너무너무 참담해서 그렇게 더 말씀을 못 드릴 지경이에요. 저는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보고요. 왜 이렇게 갔는지에 대해서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 책임져야 되고 왜 이렇게까지 만들어갔는지 정치권에서 저는 분명히 국민들한테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하고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나라인지 좀 얘기해 줬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자, 박정환 대변인의 개인적 견해였고요. 이 녹취록이 공개된 직후에 저희 취재 기자가 조금 전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길에서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녹취 공개됐는데 탄핵 얘기를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하셨던데 해명하실 의향이 없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김 대법원장은 아무런 답변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삼권 분립을 해친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취재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김 대법원장은 조금 전 출근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다라는 소식도 여러분께 속보로 취재 기자의 전원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법률가로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실 텐데 일단은 뭐 박정환 대변인께서는 또 청와대 대변인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공직자가 이럴 수 있느냐라는 어떤 개인적인 경험까지 말씀 주셨는데 거짓말 문제부터 좀 하나 짚어보죠. 찬찬히. 대법원장이에요. 일개 판사가 아니라 재판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가려내야 하는 게 뭐 변호사도 있고 검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판사의 가장 주된 임무 아니겠습니까? 자, 이 녹취록이 등장하는 인물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맞다면
대법원장이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라는 논란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법원장 이야기가 맞고요. 목소리 딱 들어보니까 뭐 저도 알겠던데요.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장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있죠. 특히나 대법원장을 누가 존경하냐면 판사들이 존경을 해요. 왜냐하면 대법원장은 그 자체로서 최고의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가장 엘리트들이 이제 판사들인데 판사들 중에서도 판사들 중에 왕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판사들이 대법원장이면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다. 다들 그렇게 인정을 하는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최고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다들 인정을 하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다. 이거는 참 사실 저부터도 아까 박정하 대변인께서 뭐 참담하다 말씀하셨는데 참 저도 비슷한 생각이면서도 한 가지 그나마 좀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녹취록 꼼꼼히 보니까 일단은 탄핵과 관련해서 실체적으로 탄핵의 사유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탄핵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아. 이렇게 한마디 했고 두 번째는 1심에서 무죄도 받았잖아. 그러니까 당신 탄핵될 사유가 거의 없는 거야. 이렇게 안심을 갖다 하는 건데 저도 그렇게 봤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탄핵의 실익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잖아.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당신 임기 끝나면 탄핵 대상도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추측이 되는데 저 부분은 저하고 생각이 일치한다. 대법원장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이라도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유구무원 할 말씀 없으실 것 같은데 그나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이라도 그냥 사표 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표가 법원 행정처 안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대법원장 비서실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그 임부장 사표 수리하시는 것이 그나마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법조인이시잖아요. 네네. 대표 변호사잖아요. 정혁진 변호사님. 이 녹취록 내용대로라면 김명수 대법원장도 민주당에서 추진하고자 했었던 임 판사에 대한 탄핵이 실익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취지에도 동의할 수 없다. 어찌 보면 여당이 추진하는 임 판사에 대한 판사 탄핵이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사표를 수리해주지 않는 건 뭡니까? 그 이유도 내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 저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 결국은 여당, 집권 여당의 눈치를 보는 듯한 발언들이 나오거든요.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제가 법원 조직법을 찾아봤어요. 법원 조직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판사가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판결은 판단의 결과가 판결이 아니겠습니까? 법원 조직법 47조에 어떻게 돼 있냐면 심신상의 장애가 있으면 대법원장은 판사한테 그 신분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한테 퇴직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임부장이 작년에 뭐라고 그랬냐. 내가 아주 중대한 수술을 갖다가 받고 그러니까 또 몸이 망가져 있지만 마음도 피폐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다른 경우는 몰라도 난 진짜 더 이상 판사 못하겠으니까 그만 두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그런 말 하기 전에 당신 큰 수술 받았다며 그러면은 웬만하면 그냥 좀 쉬지 요양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조금 이따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진짜로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형법전 다시 찾아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제가 구두로 급하게 먼저 전해드렸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조금 전 출근길 상황도 준비가 됐습니다. 녹취록이 공개된 직후 저희 취재기자를 포함한 많은 취재기자들이 탄핵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 없다라고 입장을 했는데 녹취록이 공개됐다. 왜 거짓말을 하셨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어제와 달리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길 상황 직접 지켜보시죠. 오늘 임성근 판사 탄핵안 부결되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조금 전에 녹취 공개됐는데 탄핵 얘기하셨던데 해명하실 자리 없어요? 여당 기준을 맞춰갖고 탄핵 얘기하신 게 상권분리에 진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다. 혹은 이 녹취록은 조작됐다라는 등의 최소한의 해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 공개에 대한 입장이 나오면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한다라는 균형과 형평성의 원칙에 맞춰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측의 입장을 저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거짓말을 했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두 사람의 의견을 들어봤고 두 분의 패널의 의견을 오늘 여당의 또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께는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길에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외쳤던 질문이 삼권 분립을 해쳤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부분과 관련된 질문인데 당시 녹취록을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여당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혹시 김 대법원장 혼자 이렇게 소위 여당의 눈치를 본 겁니까? 아니면 여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모종의 압박이 있었던 겁니까? 우선 두 가지를 정확히 분리해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장판사 사이의 대화가 거짓 논란. 자,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거짓말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이게 이 사건이 본질입니까? 이 사건의 1%도 안 되는 부분일 겁니다. 그건 뭐 거짓말 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될 문제고요. 이걸 가지고 임 판사의 탄핵이 흐려지거나 물타기 돼서는 안 됩니다. 왜 탄핵을 하려고 했습니까? 우리 국민은 검찰보다는 법원에 대해서는 그래도 신뢰가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임 부장판사가 재판이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이 사법부도 이 사법농단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큰 충격을 국민이 받으신 사건이에요. 직권남용으로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판결문에는 이것이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우현적 행위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6군데나 적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일반 법률로는 우현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우현 처벌은 누가 할 수 있느냐? 국회의 헌법소추 발의와 의결에 의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돼 있어요. 1심에서 무죄라고 해서 다 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당과 조율했느냐? 이 탄핵 소추의 권한은 여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있는 것이에요. 다만 그 국회의 구성원인 민주당은 탄핵에 찬성하고 국민의힘은 좀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눈치를 보았다면 국회의 눈치를 본 것이지 왜 여당의 눈치를 봅니까? 국회의 권한은 탄핵 소추의 권한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판결문에 헌법을 위반했다고 써있는 이것에 대해서 탄핵 소추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아무 일도 안 한다. 그럼 국회가 직무유기죠. 그 왜 집권 여당과 관련이 있습니까? 자, 이런 문제고 우리 박정화 대변인이나 저나 같이 청와대 대변인을 했잖아요. 청와대 대변인 사표 낼 때 어떻게 합니까? 사표 내면 바로 수리됩니까? 안 되죠. 임기 내에 무슨 비리에 연루가 되지 않았는가를 가지고 2달, 3달을 가지고 검증을 합니다. 들어갈 때 검증하듯이. 그래서 임기 내에 비리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사표 수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부장판사 사표 낸다고 바로 사표 수리해 줍니까? 더구나 위헌했다는 판결문이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바로 사표 수리하면 국민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비위가 있는데 그 사표를 수리해? 법원이 제 식구 감싸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판단을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 아닙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끼는 후배 판사로서 아마 인간적으로는 그래 괜찮아 달래고 싶어 이래 인지상정일 거예요. 그러나 만약 저 사표를 수리했을 때 그래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의 권한과 기회를 빼앗았을 때 김명수 대법원장뿐만이 아니라 법원이 감당해야 될 그 신뢰의 추락 어떻게 할 겁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한 거 잘못되고 사과하십시오. 그러나 임 부장판사 하나를 후배 검사를 보호하지 못해서 아프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법원 전체의 명예와 신뢰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시 한번 제가 좀 정리드리면 여당과 조율한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걸 조율할 이유가 없죠. 예.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 거짓말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또 그것을 국민 앞에 했으니까 국민한테 거짓말을 한 것이니까 그 문제는 정확히 했으면 사과하십시오. 잘못한 거죠. 그러나 대법원장의 저 거짓말이 왜 이것이 국회가 탄핵 소추에 이르게 됐는가라고 하는 이 본질적이고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자, 여당 측의 입장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스스로 여당 혹은 국회의 눈치를 봤다? 자, 그렇다면
국회의 눈치를 봤다 하더라도 삼권이 분명히 독립되어 있고 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누구보다 대법원장일 텐데 다른 기관의 눈치를 보느라 사법부의 독립을 해쳤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좀 있는 사안인 것 같아요. 자, 사과를 하고 넘어갈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박수현 대변인께서 그 거짓말을 1%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거짓말이 다른 거짓말이었다면 뭐 그냥 그 거짓말을 해명하면 되는 거지만 이게 왜 탄핵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탄핵이란 말을 하면서 사표 수리를 안 했느냐 아니면 그것과 무관하게 그냥 건강 때문에 뭐 사표 뭐 나중에 하자 이런 식으로 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은 분명히 국회의 권한입니다. 사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권한이죠. 얼마든지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라는 게 탄핵의 끝이 아니라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해달라는 요청인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건 사실 제 의견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나온 의견이죠. 어제 정성호 의원도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한 얘기지만 과연 지금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이 그러니까 위헌적 행위가 있었다는 게 이제 1심 재판부의 재판 판결문이 있지만 과연 탄핵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냐 논란이 있는 거죠. 얼마든지 논쟁을 할 수 있는 사안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대법원장이 스스로 먼저 나도 사실상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탄핵 사유로 여겨지지 않는다라고 본인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관 탄핵이 지금 이루어지는 건 법관의 독립성을 해쳤다고 탄핵을 하는 건데 오히려 이 탄핵이 잘못하면 법관 독립성을 또다시 해치는 법관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신중해야 하는 거죠. 근데 그 문제에서 대법원장은 분명히 법관들 대변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본인 스스로도 이 탄핵이 현실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실효성이 있다거나 또는 굉장히 중대하다거나 보지 않는다면서 국회에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너의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겠다라고 했다면 그건 스스로가 가장 지켜야 할 가장 첫 번째 가치가 대법원장의 가치가 결국은 사법부의 독립인데 그걸 스스로가 포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 거짓말이 단순히 거짓말의 논란이 아니라 이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지 못한 것을 부정하려고 했다. 그런 거짓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건의 본질이 되는 거죠. 1%가 아니라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기자의 견해도 들려드렸습니다. 자, 판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오늘 여러 조간신문들의 일선 판사들의 반응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물론 이 반응은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에 반응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 판사는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야 할 대법원장이 정치적 이유로 법관의 퇴직을 막았다면 그거야말로 위헌적 행위다라고 반발했고요. B 판사는 대법원장과 고법 부장판사가 진실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라고 말했습니다. C 고법 부장판사는 탄핵 소추안 가결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임 부장판사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 그의 반박이 더 구체적이고 신뢰가 간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반응들은 조금 전 저희 돌직구쇼 시작 전에 저희 취재기자가 임성근 판사 측으로부터 녹취 파일을 받기 전의 상황입니다. D 부장판사, 재판에서 거짓말 가려내는 게 판사들 일인데 대법원장이 거짓말, 대법원 해명 거짓 드러난다면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반응들도 오늘 신문들의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쯤에서 다시 한번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장판사의 작년 발언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분명 대법원장이 작년에 이 상황에 탄핵을 거론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분명 대법원은 작년 이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분명 탄핵을 거론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녹취록 들어보시죠.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와 같은 법률적인 그런 것을 자체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는 정치적인 수행부터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사표를 내는 건 좀 내가 그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정치적인 상황을 잘 보고 그 똑같고 이야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래 나로 세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내가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문장 경우는 이제 이거 사실 얼마 안 남았고 또 1심에서 무죄를 받았잖아.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그래도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또 다른 문제니까 탄핵 이야기 꺼내지 못하게 그냥 왜냐면 수립은 다른 이야기 못하잖아. 그런 비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작년 상황에 대한 녹취 파일 들어보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녹취록에 나오는 인물이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추정이 되는데 김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선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추정이 되는 인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분명히 녹취록에는 탄핵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거론됐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툭 까놓고 말하면 이라는 표현까지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말을 했고요.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했었던 탄핵의 취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법원 측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면담했지만 정식 사표 제출 아니었고 탄핵 문제로 사표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없다. 박정하 대변인, 대법원장 측의 입장과 녹취록과에는 상당히 먼 그리고 상당히 큰 의미의 괴리가 있어 보이는데 등장인물이 대법원장이란 말이에요. 좀 전에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대법원장한테 기대하는 이제 국민들뿐만 아니라 법관, 이 법조 사회에서도 최고의 도덕성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뻔한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어제 했던 거짓말 뭐 두 번째 치더라도 녹취록에서 저희가 듣고 있는 것처럼 너 사표 내야 되는 이유 분명히 알겠다. 아니 뭐 담낭 제거 수술을 하고 신장에 이상도 있었는데 당연히 정상적인 업무 처리 못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탄핵 글쎄 별 실익도 없는데 그것도 이해하겠다. 그러나 국회에서 탄핵 한다고 하니까 너 가서 국회에 가서 탄핵당하고 재물이 되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 게 얼마나 납득이 될 수 있는 얘기인지 얼마나 엄청난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시점을 한번 되짚어 보자고요. 박수현 위원장님께서는 민주당의 눈치를 안 봤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실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얘기가 최근에 다시 불거진 거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8개월 징역형이 나오는 그날 바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1심 판결은 작년 4월이에요. 왜 그날 갑자기 나왔을까? 저는 이런 추정을 합니다. 최근에 일련의 사태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작년에 있었던 그 시끄러웠던 추윤 갈등 속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두 건의 징계한 행정법원으로부터 다 반려됐어요. 조국 판결 생각을 훨씬 넘는 징역형 실형 나왔어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형 받았어요. 이렇게 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그동안 적폐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그동안 없어져야 될 것 그리고 이게 정의다라고 외치고 갔던 그곳이 법원으로부터 다 부정당하니까 이제는 저희가 나쁜 놈들이라고 하고 좌표 찍은 거예요. 사법부를 향해서. 특히 임성근 부장판사 이런 사람 이거 다 속아내야 되는 게 우리 지금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저렇게 좌표 찍어서 저렇게 몰아가지고 국민들이 또 흥분하게 만들고 국민을 또 이용해서 또 다른 에너지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정권 유지하고 정책 펼쳐나가는데 쓰려고 했던 거라고 저는 과하게라도 해석을 하고 싶어요. 이거는 이래서 이거를 막아내지 못했던 그리고 이거에 같이 춤을 췄던 대법원장 오히려 임성근 부장판사에 앞서서 탄핵 당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몰아간 민주당도 저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박정하 대변인의 어떤 야당 지도부로서의 의견이겠지만 자, 지금 최강욱 의원의 재판 결과와 여당의 판사 탄핵 소추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 사회자로서는 드릴 수밖에 없고요. 자, 그와 관련된 인과관계는 이제 박정하 대변인의 개인적인 견해다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은 좀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정혁진 변호사님, 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 같은 발언,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건 아니냐라는 초유의 상황인데 이 상황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했느냐의 여부는 방금 전 박정하 전 대변인이 주장했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야말로 탄핵을 해야 한다.
하는 주장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일 것 같은데 이 건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했습니까? 일단은 박수현 대변인님께서 그 여당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뭐 원칙적으로는 이 정도 가지고 대법원의 그 정치적 독립성이 뭐 침해가 된 것이다. 정치로부터의 독립성이 침해가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 박정화 대변인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그야말로 형해화됐다. 많이 무너졌다. 아니 세상에 어떤 조직에 고등법원 부장판사면은 정말로 그 판사들은요. 옛날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 조직의 최고 엘리트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을 만나면서 핸드폰을 켰다는 이야기잖아요. 녹취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이걸 갖다 어떻게 써먹겠다 이런 생각으로 핸드폰을 녹음을 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혹시 나한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그 두려움에 대해서 내가 혹시 방어할 수단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녹취를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대법원장실 들어가는 모든 판사들한테 핸드폰 다 내놓으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김성근 부장이 우려했던 상황이 실질적으로 발생을 했으니까 임 부장이 녹음을 하면서도 대법원장 앞에서 아주 2년밖에 차이는 안 나지만 조심조심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녹음은 딱 됐겠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것을 그 공표할 일이 있을 거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것인데 그런데 만약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 그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이 녹취록 공개를 안 했겠죠. 하지만 모든 상황이 본인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가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갔다 그 이야기인데 아마 이제 지금 판사들은 정말로 참담한 그런 심경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조금 전 박정화 대변인과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배 목을 뇌물로 바친 것이다. 다소 과격한 좀 표현이 담겨 있는데 주요 정치인의 발언이니까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고요. 후배 목을 권력의 뇌물로 바친 것이다. 박정화 전 대변인이 주장했었던 여당의 눈치를 권력의 눈치를 본 것이다라는 주장인데 자, 박수현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뭐 야당 측의 의견 들으셨잖아요. 앞서서 박수현 대변인께서는 뭐 여당의 눈치를 본 것도 아니고 봤다면 국회에 눈치를 본 것이고 여당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강요를 하거나 영향을 준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박정화 전 대변인이나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뭐 권력의 목을 뇌물로 바쳤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여당의 보조를 맞춘 것이 아니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사회자께 박정화 대변인 말씀하시면 바로 나한테 발언을 끊어줘야. 안철수 대표까지 함께 드리는 건 생각- 박수현 대변인은 더 높게 말씀드린 애용해드리는 말씀을 겁니다. 생각하고 있다가 정혁진 예. 변호사 얘기를 하면 딱 잊어버려 내가. 예. 지금 말씀들 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왜 국회는 또 국민의힘은 반대하지만 민주당은 왜 실익이 없는 이 탄핵을 하려고 하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여권에 불리한 판결을 해왔던 법원에 보복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또 앞으로 있을 뭐 김경수 지사의 재판이나 이런 곳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그런데 뭐 그렇다 뭐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답변도 좀 일리 있게 들어봐 주세요. 그러면 법관을 탄핵했어요. 그러면 이 판사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렇게 자존심 상한 재판부가 법관들이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 하더라도 인간인 이상 저희들과 관련된 재판에 좋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나쁜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반대로 겁을 먹을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럴 리가 있겠냐고 사람이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반대로 제 이야기도 하는 거잖아요. 아니 좋은 영향을 미칠 거 없는 그런 일을 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법관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해서 위헌적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판단을 이미 법원이 6번이나 판결문에 실을 정도로 위헌적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실익이 없어. 설사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게 각하된다고 쳐요.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는 이 소추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 그렇게 위중한 위헌적 판단을 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이 사안에 대해서 눈 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다. 이거 국회가 직무 유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실익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걸 상징적 사건이라도 국민께 환기시키고 우리 사법적 사회나 또 검찰이 거듭나는 계기로 경종으로 울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국회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정치적 이유나 뭐 실익이나 이런 걸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 목표는 제가 그래요. 유죄, 무죄 이런 세상을 국민에게 돌려드리자. 그 얘기는 뭐냐면 죄가 있으면 돈이 있건 없건 권력이 있건 없건 유죄 판단이 나와야 되고요. 무죄면 돈이 있건 없건 권력이 있건 없건 무죄가 되는 그러한 정상적인 검찰, 정상적인 법원 이런 사회로 나가기 위한 그런 국회의 상징적인 의무를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여당의 어떤 진정성, 여당의 의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재명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렇다면? 글쎄, 지금부터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할 대목이 가장 핵심이 그거겠죠. 왜 전날 전혀 다른 입장을 지금 보는 것처럼 탄핵 문제로 사표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히고 나서 조금 전에 제가 들은 녹취록은 탄핵이란 단어를 5번이나 활용을 하죠. 그러면서 실효도 없고 현실성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지 않지만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죠. 대법원장의 녹취록, 대법원장으로 추정된 녹취록에 보면 내가 지금 당신의 사표를 수리하면 내가 무슨 말을 듣겠느냐 라는 대목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비난을 받는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물론 임성근 부장판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어떻게 보면 후배 판사를 다독이는 차원에서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말 본인의 생각은 탄핵을 갈 수 있는 사안이고 또 탄핵할 정도의 위중함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불구하고 임성근 부장판사를 위해서 본인이 달래는 차원에서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글쎄, 탄핵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견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해석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이것이 어떤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다 해석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법부를 흔히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라 하지만 사실은 선출하지 않는 권력이죠. 왜냐하면 사법부는 정치나 이념이나 어떤 진영이나 이런 데 구애받지 말고 여론에 구애받지 말고 헌법과 법률의 법리 그리고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해라. 이런 걸 우리 사회가 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선출하지 않는 거죠. 선출하는 순간에 정치나 여론이나 이런 데 민감해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사법의 정치화를 막는 게 대법원장의 가장 큰 역할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오로지 정치가 아니라 법리와 그다음에 증거를 통해서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법원의 가장 큰 역할일 텐데 근데 어쨌든 간에 아무리 후배를 다독이는 차원으로 나올 수 있는 얘기를 하더라도 굉장히 지금 녹취 파일에 담겨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 자체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건 현실성도 없고 그리고 탄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정치적인 상황은 다른 문제다. 난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한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대법원장이 기대하는 신뢰를 무너뜨렸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부를 정치로 독립시켜야 된다는 게 대법원장의 가장 큰 역할인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볼 때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정치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단순히 이 말에, 그러니까 이 말을 해명뿐이 아니라 과연 이 말에 담겨있는 의미 자체를 대법원장이 분명히 밝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 원희룡 지사는 입장을 냈습니다. 정치 상황을 살피는 대법원장은 자격이 없다. 그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반응이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돌아가는 오늘 상황이 워낙 이례적이고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직전에 저희들이 임성근 부장 판사 측으로부터 이 녹취 파일을 건네받았기 때문에 사실 준비된 이 뉴스나 원고를 단 한 글자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정말로 말 그대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이 뉴스를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각계의 반응이 나오면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리겠는데 박정환 대변인, 네. 이 녹취록에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추정되는 인물. 뭐 김 대법원장이 내가 맞다 이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으니 계속 추정되는 인물이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여당을 일컬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판사를 탄핵한다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라는 표현이 제 귀에 딱 들리더군요. 설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진하는 임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의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당을 향해서 설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의 결론은 그런데 내가 당신의 사표를 지금 수리하면 저기로부터 무슨 비난을 듣겠느냐 라며 설치고 있다라고 표현한 대상의 반응을 걱정하는 듯한 워딩도 나오거든요. 이 괴리감, 이 모순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게 동네 어디 저기 애들 두목도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탄핵하고자 하는 거 분명히 실도 없고 잘못됐다, 안 될 거다. 그런데 저기서 한다니까 나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을게. 눈치 보고 싶어. 나 비난받는 거 하기 싫어. 이게요. 진짜 어디죠? 조그만 가게 어디 식당 하시는 그 사장님도 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 못 할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대법원장이 저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믿어지지가 않고 결국에는 너 탄핵 돼서는 안 되고 탄핵되지도 않을 테지만 정치권에서 민주당에서 한다니까 너 가서 국회 가서 난도질 당해봐. 나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을게 밖에 더 돼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삼권 분립이 되고 삼권 분립을 하겠다고 사법부를 책임지고 있는 대법원장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자격 있게 일을 수행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어제 거짓말 논란이 막 되고 진실공방 차원으로 들어갔을 때 그건 마저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대법원장과 부장판사 사이에 이걸 진실공방 싸움을 하는 게 참 보기가 뭐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저는 저 녹취록 듣고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우리나라 2021년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설치고 있는 민주당 위에서 너 건강도 안 좋고 저기 사정도 딱하고 탄핵도 안 될 테지만 난 사표 수리 못하겠어 라고 말하는 대법원장을 어디까지나 인정해주고 모시고 있어야 되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박정환 대변인께서 보시기엔 김명수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거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책임이나 이 지금 거짓말하고 녹취록에 나온 이 충격만으로 보면 당장 지금이라도 스스로 책임지고 사표 내야 되지만 좀 전에 우리 박수현 대변인 말씀 주신 것처럼 어쩌면 이건 정말 국회에서 탄핵돼가지고요 역사 속의 기록이 남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우리 역사에 도움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논의를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심하게 아주 분명하게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야말로 탄핵이 돼야 한다는 주장, 야당 측의 주장인데 박수현 대변인의 요청대로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민주당의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어떤 탄핵의 취지와 진정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주셨으니까 야당은 이번 일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니까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번 일을 포함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바로 기회는 주는데도 불리한 질문을 바로 해버리네요. 질문에 유불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아까 이제 앵커께서 질문을 주신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 이건데 저도 생각을 해봤죠.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사실은 녹취록이 나오기 전에도 아까 방송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을 것이다. 저 판단을 했거든요. 예. 근데 두 가지 입장일 거예요. 하나 아까 이재명 우리 기자도 얘기했지만 자기한테 사표내로 찾아온 후배 검사 1대1로 개인으로 만난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감싸주고 싶죠. 그러니까 그런 달래는 차원으로 얘기를 했을 거고 그런데 또 이것이 이제 논쟁이 됐을 때 나 탄핵 이야기를 한 건 아니야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뭐냐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전체 법관들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문제는 거짓말 논쟁은 결과적으로 임성근 부장판사나 대법원장 둘 개인 사이 아니면 법원 내부 뭐 그런 문제일 겁니다. 해결하세요. 이 문제 해결하셔서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말 저는 개인이 참 부끄럽다라고 해서 자진 사퇴하는 거 찬성합니다. 예. 또 그렇게 하셔야 될 만한 일인지도 모르겠고요.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탄핵 소추의 절차 이런 것에 절대 영향을 줄 수 없고 훼손될 수 없다. 그 절차는 당당하고 도도하게 간다. 그러나 실익도 없는 것을 왜 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는 이제 이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도 국민의 편으로 정확하게 돌려드릴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원희룡 지사나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어요. 정치 상황을 살피는 대법원장 자격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바로 그 말을 돌려드리면 대법원장이 살핀 것은 적어도 거짓말했을지 몰라도 살핀 것은 정치 상황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국민을 보고 살폈기 때문에 적어도 국회가 탄핵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사표를 내려고 하는 거 사표 안 받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 이런 일을 겪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사표를 수리해서 국회가 탄핵소추도 못하게 만들었다면 김명수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법원 전체의 신뢰가 더 국민으로부터 혼이 났을 겁니다. 국민으로부터 혼이 나는 그런 법원을 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본인이 잘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박수현 대변인의 의견 들어봤고요. 금태섭 전 의원도 입장을 냈습니다. 대법원장이 정면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한 사안이다라며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주요 정치인들의 반응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자, 결과적으로 어쨌든 국회의 선택, 국민의 취지를 받든 것이다. 라는 박수현 대변인의 주장도 조금 전에 들었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국민들 앞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금태섭 의원의 주장은. 만약에 정말 본인의 취지가 후배 판사를 달래려는 차원이었다면 이런 의혹이 불거졌을 때 대법원에서는 나는 탄핵을 얘기한 적 없다. 대법원장은 탄핵을 얘기한 적 없다라는 입장이 아니라 탄핵을 얘기했지만 후배 판사를 다독이려는 선배의 발언의 취지였다. 라는 해명의 글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해명이 아니라 왜 거짓말을 선택했을까? 자, 이 부분은 여전히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너 탄핵될 수 있으니까 사표 수리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언어의 도가 단하다. 언어도단. 언어의 도가 말기 끊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런 말을 했어? 그런데 그거는 내가 봐도 말이 안 되거든. 그런데 임 부장이 그런 말을 나한테 했다고 그래? 그런 말 한 것 같기도 해. 하지만은 내가 그런 말을 했다라고 말할 수는 도저히 없으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에도. 그러니까 설마 뭐 있겠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아마 그 임 부장이 무슨 근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누가 배석을 했나? 그 사람이 증언을 할 건가? 저는 녹취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딱 나오니까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판사들은 사실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대로 판단을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까 계속 그 앵커도 이야기하지만 그 탄핵을 갖다가 그 꼭 이야기를 갖다 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은 그 알아서 정치권에다가 그냥 기었다 이 이야기밖에 안 되니까 판사를 대표하는 자존심이 지금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전 또 여당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왜 작년에 그 탄핵 의결을 안 했을까 저는 그게 조금 이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시간적인 그 몇 달이 쭉 남아 있으니까 임성근 부장 그 임기도 쭉 남아 있고 그 다음에 탄핵이 의결이 됐으니까 당신 사표 수리할 수 없어. 미안하지만 이건 대법원장이 할 수 있는 말인데 몇 달 동안 그 탄핵 그 의결도 되지 않았는데 마치 지금 모양새는 대법원장이 2년 후배 임성근 부장판사가 탄핵될 때까지 사표 수리를 하지 않고 기다린 것처럼 그런 모양새가 딱 된 것이기 때문에 여당도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대법원장도 이해가 안 되고
좀 누가 좀 설득력 있게 그 설명을 해줬으면 제가 좋겠습니다. 짧게 설명을 좀 붙일게요. 제가 한 말씀만 먼저 드리고 박수현 대변인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앵커로서 좀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패널 개인 견해들 전해드리고 있고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왜 거짓말을 했느냐라는 어떤 대법원장의 도의적인 문제와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국 사표를 반려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집권 여당의 보조를 맞추려 했던 건 아니냐라는 사법부 독립 논란에 두 가지 결이 있는데 지금 각 패널들이 이제 섞어서 발언을 해 주시는 와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잘 판단하시겠지만 앵커로서 이 사족 높아심에서 상황을 정리하자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당시에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과 또 지금 민주당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소추하겠다라는 취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정리 차원에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비록 김명수 대법원장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내용처럼 여당에 대해서 보조를 맞추는 듯한 녹취록이 공개돼서 그 논란은 별개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민주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사 탄핵을 두고 직접적으로 공모했다라고는 바로 단정할 수 없다라는 부분도 제가 앵커로서 좀 정리를 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야당으로서도 이와 같은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합리적인 상황이 있다라는 말씀도 좀 덧붙여 드리면서 우리 패널들의 의견을 들으시면 더욱더 객관적으로 이 논란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시려는데 명사회자. 사족을 붙여서 죄송합니다. 아니, 명사회자. 그렇게 제가 정리하려고 그랬고. 아니 그건 아닙니다. 말씀 주시죠.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구분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근데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이제 말씀 주신 왜 민주당이 그럼 그때 안 하고 지금 하냐라고 하는 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 내부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당내에서도. 왜냐하면 첫째는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이라는 부분이 갖는 무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실익이 없다.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려면 통상적인 절차로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실익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고민들 끝에 그래도 내린 결론은 본인이 이제 사표 내고 나가기 전에 적어도 그 위헌적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법원 스스로의 판단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눈 감고 모른 척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국회로서의 책무를 해야 한다. 서로 실익이 없더라도 그런 고민들의 시간이 길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사 이것이 상징적인 조치가 된다 하더라도 사법의 정의도 바로 서야 되고 법관도 잘못하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처벌을 받거나 이런 국민 앞에 혼이 나야 되는 이러한 절차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당을 대변해서 또 박수현 대변인의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입장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임성근 부장판사 측의 녹취 파일을 저희 취재기자가 전달받아서 돌직구쇼 생방송 직전에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 이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므로 굉장히 심도 깊게 국민들께 보도를 해드리는 것이 언론의 책무라고 판단을 했기에 저희가 그 녹취록의 내용을 상세하게 전달해드렸고요. 패널분들의 개인적인 견해까지 균형을 맞춰서 충실하게 보도해드렸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 퍼즐이 빠진 것이 그럼 도대체 왜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에게 녹취록과 다른 상황을 이야기했느냐, 야당이 주장한 것처럼 왜 거짓말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 측의 해명이 오늘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저희 취재기자가 출근길에 가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해명을 들어보려고 노력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끝끝내 취재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 생방송 시간이 10여 분 남았는데요. 그 10여 분 시간이라도 대법원이나 대법원장 측에 진전된 입장이 나온다면 즉각적으로 반영을 해서 국민들께 보도를 해드리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저희들의 보도 이후에 왜 대법원장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는지, 왜 대법원장이 후배 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판사 탄핵에 대한 우려를 했는지와 관련된 논란은 앞으로 더욱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정치권의 추가적인 반응도 저희들이 성실하게 취재해서 여러분들에게 객관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생방송으로 보도해드렸고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초에 준비했던 내용을 간략하게라도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자, 의사조민의 두 번째 도전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이번엔 공기업 산하의 병원에 인턴으로 지원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조민, 이번엔 한전 산하의 병원에 지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요. 국립중앙의료원에 탈락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한일병원 인턴으로 지원을 했다.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하는 병원이고요. 한국전력공사 공기업 산하의 한전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공기업 산하의 병원이 한일병원입니다. 인턴을 3명 모집했는데 3명이 지원했다. 그럼 경쟁률은 1대1이니까 면접이나 내신 성적이나 의사 국시 성적 혹은 한일병원 측의 후보자의 심각한 사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통상 합격이 굉장히 용이해지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마침 최종 합격 여부가 발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의혹을 제기한 의사단체 측 회장은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택 대한소아 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은요, 조 씨가 한일병원 인턴 모집 요강에 따르더라도 결격 사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부정 입학으로 의사의 자격 없는 조민 씨를 인턴 임명하는 경우 의사 자격 없는 자가 진료하게 돼 환자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조민 씨의 인턴 응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라며 임현택 회장, 임현택 회장이 한일병원을 찾아서 해당 내용 공문을 제출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기자. 자, 지금 임현택 회장의 주장으로 조민 씨가 한일병원에 인턴에 지원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일단은 조국 전 장관 측이 이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다 아니다, 부정 긍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혹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자, 이 의혹을 보면 앞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이고 이번에는 공기업 산하의 병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지 어떤지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병원에 이제 실제 인턴 응모인 자체가 이제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제 일대 의사 단체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국가가 갖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을 통해서 인턴을 하려고 했었고, 그게 이제 떨어지고 나서 이번에는 이제 공기업 산하의 병원에 간 게 어떤 일관의 패턴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민 씨가 어느 병원에 인턴을 하고 그런 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공개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민 씨한테도 굉장히 괴로운 일일 테고, 조국 전 장관도 딸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길 원한다, 이런 이제 표현을 썼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결국 지금 이 사건의 본질 자체는 과연 지금 조민 씨가 당장 이제 인턴이 되고 3월 달부터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가 되는데 그 자격을 제대로 갖추었느냐, 이 문제가 계속 이제 논쟁이 무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제 부산대 의전원이 어떻게 보면 결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 이 사안이 굉장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점에서 이게 만약에 의료행위를 하고 나서, 지금 의사단체도 계속해서 이런 성명을 내고 하는 것도 의료행위를 하고 나서 나중에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서 허위 서류를 가지고 부산 의전원에 입학한 게 확인이 되고, 그래서 결국 의사 면허가 박탈이 됐을 경우에 그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던 사안인 만큼 저는 복지부든 교육부든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정부 차원에서는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이 의혹의 사실 여부부터 진유부터 좀 가려야 한다는 말씀 거듭드리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 부산대 측의 지난달 22일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정유라 사건의 일건과 다릅니다. 정유라 사건은 교육부에서 자체 감사 요청을 해가지고 한강고등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하는 바람에 이화여대에도 자동적으로 입학이 취소된 경우이고요. 조민 학생의 대졸 학력은 여전히 지금 현재로서는 유효한 상태이고 저희들이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자, 부산대 측에서는 당시에 조민과 정유라는 다르다며, 정유라 씨는 고등학교가 먼저 입학을 취소했기 때문에 대학에서 자동적으로 입학을 취소한 거지만 조민 씨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과 다르다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그리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의 정유라 씨에 대한 감사 자료에 입학 취소 순서가 나와 있는데
이화여대가 먼저 입학을 취소했다. 그리고 나서 청담고가 2017년 3월에 입학을 취소했다라는 겁니다. 즉 부산대의 주장은 정유라 씨의 경우에는 고등학교가 먼저 취소했기 때문에 대학은 자동 취소된다라는 주장이었는데 그것이 사실이 다르다라는 지적이고요. 황 의원은요. 부산대가 해명한 선 고등 졸업 취소 후 대학 입학 취소는 사실이 아니다. 이에 따라 자동 입학 취소했다는 부산대 해명 거짓이다. 자, 이에 대해서 부산대는요. 언론 보도 통해 청담고 입학 취소 후 2대 입학이 자동 취소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었다. 서울시 교육청이 청담고의 입학 취소 지침 내린 게 2016년 12월 2대 입학 취소보다 먼저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박정하 대변인, 네. 왜 부산대에서 조민 씨에 대해서 입학 처분을 하지 않느냐라는 논란이 거세는데요. 그 와중에 나왔던 해명입니다. 글쎄 잘 모르겠어요. 자기네 학교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그 다음에 혹은 1심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정리를 하면 될 것이지, 그걸 굳이 이전에 정유라 씨는 어떻게 됐으니까, 라고 핑계를 대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마저도 잘못된 사실을 갖고 해명을 했었다는 것. 글쎄요, 이게, 그래도 그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 많은 인재들을 배출해내야 되는 대학 입장에서 저렇게 무책임하게 얘기를 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우선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글쎄 이런 혼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리고 특히나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니까 조민 씨 당사자 본인도 얘기했던 것처럼 30대 되면 어떻고 40대 되면 어때요. 다만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유보해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이런 혼란이 없을 텐데 왜 뭐 때문에 무슨 눈치를 보느라고 대학도 그렇고 교육부도 그렇고 복지부도 그렇고 이 건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하고 아무런 결정을 안 내리고 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박수현 대변인.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가 이제 계속 나오는 것이 얼마나 좀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또 일부 국민들께서는 지금 우리 박정하 대변인 말씀대로 1심에 그런 판결이 나왔으면 좀 유보했다가 나중에 하면 어떠냐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계실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한번 돌이켜보면 한 인간 개인의 청년의 삶 아니겠습니까? 응시 자격을 취소하라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조국 전 장관의 딸에게 응시 자격이 있다는 것을 현재로서는 거꾸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그리고 부산대학교에서 입학 취소를 하기 전까지는 이 조국 전 장관의 딸은 자기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존엄한 인간입니다. 그것은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한 소아 청소년과 의사협회 회장이시라는 분이죠. 이분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의료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면서 그 정책의 토론회를 하는 세미나장에 와가지고 연단에 누워서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의 지지율을 떨어뜨려서 대통령을 감옥으로 가게 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자라고 그렇게 시위를 했던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이 개인 SNS에 쓴 이 의혹의 제기나, 그 다음에 그렇게 시위를 했던 그것이 대한청소년과 의사협회 전체 학회 의견입니까? 협회 의견입니까? 아니면 그런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이 회장 개인의 의견입니까?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언론이 계속 쓰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현재는 1심 판결이 났지만 전체 무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 대법원 판결이 나야 부산대학교 입장을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설사 그래서 정경심과 이 딸이 공모를 해서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부산대학교는 규정에 의한 법에 의하면 그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법원 판결도 나기 전에 대학고 결정을 하라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리고 또 중앙의료원, 그다음에 한일병원 다 어떤 복지부 산하나 공기업 산하의 병원에 인턴으로 지원해서 정부를 통해서 외압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 허접한 논리. 여기는 훨씬 더 투명합니다. 개인 병원의 인턴들은 외부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공공병원은 훨씬 더 이 선발 과정이 투명하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의 딸로서는
이런 곳에 지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꾸로 조국 전 장관의 현재 입장에서 보면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이 입장에 자기 딸을 어디에 넣기 위해서 어떤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이런 문제에 더 논란 그만하고 그런 어떤 법적인 판단이 나오고 부산대학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성숙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박수현 대변인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안철수 대 금태섭이 이 두 분이 준결승을 치르게 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서울시장 경선 열기가 뜨겁습니다. 먼저 안철수 대표 측은 금태섭 전 의원이 제안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금태섭 후보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모든 범야권의 후보들이 함께 모여 1차 단일화를 이룰 것을 제안합니다. 저희가 범야권 후보 단일화 예비경선 A조라면 국민의힘은 예비경선 B조가 될 것입니다. 제 제안을 금태섭 후보께서 수용해 주시고 범야권의 다른 후보들의 관심과 참여 기대합니다. 자, 안철수 제안이 금태섭 전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조건을 달았는데요. 금 전 의원은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결단을 내려서 수용한 안철수 후보께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 전에 한 번이라도 토론을 하자. 하루라도 빨리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철수, 금태섭, 금태섭, 안철수 이 두 사람이 오늘 만납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 회동한다. 단일화 세부 방식을 논의할 전망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요. 단일화 그림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박수를 쳤습니다. 나경원, 오세훈, 국민의힘 내부의 서울시장 후보들도 무슨 입장을 냈을까요? 들어보시죠. 단일화 과정이 아주 순조롭게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잘된 일입니다. 분명히 경쟁 주자로서 열심히 뛸 뿐이다. 제안에 대해서도 저는 당의 판단에 따른다 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습을 지켜보는 상대당, 즉 여당의 후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박영선, 우상호 두 후보는 금태섭 전 의원을 두고 마찰을 빚었습니다. 먼저 박영선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금태섭 후보가 그동안에 예를 들면 조국 장관에게 했던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를 지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민주당 출신의 후보는 대화는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김종인 대표, 안철수 대표도 저는 민주당 출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태섭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민주당 출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는 해야 된다.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넓은 민주당의 모습이다. 그런데 당내의 라이벌인 우상호 후보는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반문재인 연대에 참여해 대통령을 흔들겠다는 건데 이런 후보를 끌어안는 것이 민주당의 폭넓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에 동의하기 어렵다. 박영선 후보가 이 발언을 거둬두길 바란다. 사실은 박영선, 우상호 두 분이 이른바 친문을 두고 내가 친문이다라는 경쟁을 벌이던 터에 금태섭 전 의원을 껴안아야 된다라는 박영선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우상호 후보가 상당히 정면으로 문제를 삼고 나선 겁니다. 국회 반장 출신의 이재명 기자. 상당히 경선판 자체가 다이나믹하고 상당히 흥미롭게 흘러가는군요. 여야할 것 없이 모두 다. 그렇죠. 어쨌든 야권 입장에서는 어쨌든 단일화 열차가 출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야권 지지층이 걸 때는 볼 수 있는 거고 오늘은 이제 안철수 대표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 만나서 단일화 협상을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 협상이 어쨌든 국민의힘과 2차 단일화 경선의 하나의 기준점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 결국은 이 단일화 열차가 일단 출발했다는 데서 긍정적인 거고 이것이 결국 이제 흥행 열차를 만들 수 있느냐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과제로 남아 있는 건데 지금 사실 늘 단일화는 여태까지는 사실 대부분 다 이제 여권의 이슈였던 거죠. 야권이 사실 단일화를 해본 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번 단일화를 통해서 그냥 단순한 단일화가 아니라 어떻게 흥행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승복을 하고 어떻게 이것을 더 발전시켜 나가느냐 이런 건 이제 야권의 숙제로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테고 여권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친문 경쟁이 한참 뜨거웠었죠.
아무래도 이제 그 경선 룰 자체가 당심 50%, 민심 50%가 되다 보니까 당심에 대한 구애가 굉장히 컸었는데 제가 볼 때 박영선 후보 자체는 앞으로 지금 경선도 염두에 둬야 되지만 본인 스스로 본선 경쟁력이 있다, 본인 스스로 판단할 테고 본선에 대한 이제 염두도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뿐이 아니라 중도 쪽으로 좀 더 외연을 넓히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사실 경선에서 굉장히 위험한 전략일 수도 있죠. 반대로 보면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지지층과 그다음에 중도층 사이에서 이렇게 약간 줄타기라 되는데 앞으로 박영선 후보가 이걸 어떻게 잘 정리해야 할지도 지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직전에 워낙 중요한 뉴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준비했던 내용을 전부 다 전해드리지 못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 앵커로서 이 프로그램을 대표해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뉴스의 밸류를 따져야 하는 앵커의 입장에서 오늘 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된 또 국민들 앞에 거짓말을 했다라는 의혹과 관련된 녹취록을 그 어떤 뉴스보다 자세하게 보도해드리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했다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미처 보도해드리지 못한 내용은 차후에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하나하나 또 성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2~3알로에서도 김명수 대법원장 사태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